혹시 여러분 매일 걷고 계시는데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걷기를 멈추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걷기가 뇌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건강에 가장 좋다는 걷기가 뇌에 해롭다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려고 걷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뇌세포를 죽이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걷는 시간을 조금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미 손상된 뇌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도대체 언제 걸어야 하고 언제는 절대 걸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혹시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노인내과를 전문으로 진료해온 김동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 중에서 실제로는 우리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매일 반복하고 있는 아주 흔한 습관 말이에요. 바로 걷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걷는 시간대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지난주에도 제 진료실에 73세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평소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죠.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1시간씩 열심히 걸으셨고 술, 담배도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말할 때도 단어가 잘 안 떠오르신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에 작은 손상들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는데 오히려 뇌에는 해가 되고 있는 경우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부지런하시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걷거나 한낮에도 마다하지 않고 걸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 몸은 시간대별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똑같은 걷기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새벽에 걷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잠에서 막 깨어날 때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이때 갑자기 운동을 하면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들을 분석해보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혈압 상승이 일어나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한낮에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우리 몸은 열을 식히려고 혈액을 피부 쪽으로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은 줄어들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뇌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난달에 오신 68세 할머니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여름 내내 오후 2시쯤 되면 꼭 나가서 걸으셨대요. 더위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력이라고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결국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고생하시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럼 언제 걸어야 하냐고 물으세요. 당연한 질문이죠. 걷기 운동 자체는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요. 문제는 시간대입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누적된 손상은 나중에 큰 문제로 나타나죠. 하지만 다행히 뇌는 회복력도 뛰어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가 위험하고 왜 그런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벽 걷기부터 이야기해보죠.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화를 신고 나가시잖아요. 정말 부지런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약 두세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잠들어 있던 동안 낮게 유지되던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도 빨라집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아침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뇌졸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때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혈압 상승이 일어나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본 73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매일 새벽 5시에 공복 상태로 걸으셨어요. 30년 넘게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하신 일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낮 걷기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그래요. 기온이 오르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려고 혈액을 피부 쪽으로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자연히 뇌로 가는 혈액량은 줄어들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뇌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뇌의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손상을 입어요. 어지럼증이 생기고 탈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미세한 혈관 손상이 누적되면서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8세 할머니의 경우도 그랬어요. 여름에도 한낮에 걸으시던 분인데 결국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했더니 작은 혈관 손상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거든요. 늦은 밤 걷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어둠 속에서 걷다 보면 낙상 위험이 크죠.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시야도 좁아지는데 밤에 걷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한 밤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잠들기가 어려워져요. 운동 자체가 우리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는 뇌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해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결국 뇌에 독성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큰 문제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뇌에 부담을 줍니다. 아침에 약을 먹고 바로 걷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위험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의 경우 약이 몸에 흡수되면서 혈압이나 혈당이 급격히 변할 수 있거든요. 이때 운동까지 하면 몸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바로 걷는 것도 그중 하나예요. 밥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거든요. 이때 운동을 하면 뇌로 가야 할 혈액까지 근육으로 가버려서 뇌가 산소 부족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밤늦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바로 나가서 걷는 분들도 계세요. 텔레비전의 밝은 빛은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놓는데 여기에 운동까지 더하면 수면의 질이 더욱 나빠지죠. 추운 겨울날이나 더운 여름날에 무리해서 걷는 것도 문제입니다. 극한의 온도는 그 자체로도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데 여기에 운동까지 더하면 심장과 혈관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온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서 외진 길을 걷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해요.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거나 다치게 되면 도움을 받기가 어려우니까요. 구조가 늦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좋은 습관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뇌를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걸어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행히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먼저 안전한 시간대부터 말씀드리겠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가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두세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의 혈압이 완전히 안정됩니다. 급격하게 올라갔던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심장 박동도 규칙적으로 뛰죠. 또한 아침 식사를 하고 난 후라서 혈당도 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때 걷기 시작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가장 원활해집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교통정체가 풀린 것처럼 혈액순환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는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우리 뇌가 활동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서서히 전환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저녁 식사 전이라서 위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밤잠에도 방해가 되지 않죠. 이 2시간대에 걷기를 하면 뇌세포들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마치 식물이 적당한 햇빛과 물을 받아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 뇌도 건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소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평평하고 안전한 산책로나 공원길을 선택하세요. 실내 트랙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우레탄 트랙이 무릎에 더 좋아요. 울퉁불퉁한 길이나 경사가 심한 등산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질 위험도 있고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걷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해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고 어깨도 앞뒤로 몇 번 돌려주세요. 무릎은 제자리에서 살짝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고 발목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몸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운동 효과도 훨씬 좋아져요. 걸을 때의 자세도 무척 중요합니다. 허리를 쭉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세요. 고개를 너무 숙이고 걷거나 하늘만 쳐다보고 걷는 건 목과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크게 흔들거나 팔짱을 끼고 걸 필요는 없어요. 속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너무 빨리 걸어서 헥헥거리거나 너무 천천히 걸어서 전혀 운동이 안 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본인 몸이 편하다고 느끼는 속도가 가장 좋은 속도예요. 걷는 도중에는 15분에서 20분마다 물을 한두 모금씩 마셔주세요. 특히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더욱 중요해요.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수분을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걷기가 끝나면 반드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종아리와 허벅지, 허리, 팔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면 근육통도 예방하고 몸의 피로도 훨씬 덜 수 있어요. 급하게 끝내지 마시고 5분 정도는 투자해서 몸을 정리해 주세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2번 나누어 걷는 거예요. 아침에는 9시 반 정도에 20분, 오후에는 5시 정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만약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한 번에 오래 걷지 마시고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걸어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꾸준히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말씀드리겠어요. 66세 되신 이영호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30년 넘게 새벽 5시에만 걸으셨어요. 정말 성실하고 규칙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시고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에도 손상이 여러 군데 나타났어요. 이분께 걷는 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3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힘드셨대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겠다고 하시면서 점점 적응해 나가셨죠.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해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뇌혈관 손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지셨대요. 밤에 깊게 주무시게 되니까 기억력도 예전보다 좋아지셨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신다고 하셨어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운동의 양보다는 시간과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못된 시간에 걸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걷기만 제대로 한다고 해서
내 건강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내 건강은 우리 생활 습관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걷기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일 뿐이죠.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걷기라는 기둥만 튼튼하다고 해서 전체 건물이 든든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걷기를 기본으로 해서 생활 습관 전체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진정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내 건강을 위해 어떤 생활 습관들이 더 필요한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어야 해요. 왜 수면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뇌의 청소 기능이 작동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뇌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과 독성 물질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마치 밤사이에 청소부가 와서 사무실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과 같죠.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뇌에 나쁜 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기억력 저하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뇌에 좋은 음식들을 골라서 드셔야 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이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들이 대표적이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도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등을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도 꼭 챙겨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바나나, 사과,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이 좋아요. 반대로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은 가능한 한 줄이셔야 해요. 튀김, 삼겹살, 케이크, 사탕, 콜라 같은 음식들은 뇌혈관을 막히게 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어요. 매일 10분 정도는 꼭 심호흡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이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크게 억제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져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이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해 줍니다. 꼭 어려운 책일 필요는 없어요. 신문이라도 좋고 좋아하시는 소설이라도 괜찮아요. 일기를 쓰는 것도 정말 좋은 뇌 운동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라도 써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뇌에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서예, 그림, 악기 연주, 요리, 컴퓨터 등 뭐든지 좋아요. 다섯 번째는 피부와 혈류 건강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뇌에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거든요. 걷기 외에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목욕이나 족욕도 혈액순환에 정말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서 15분 정도 하시는 게 적당해요. 마사지나 지압도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이런 생활 습관들이 결국 내 건강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는 다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걷기 시간이나 강도를 반드시 조절하셔야 해요. 혈압약, 혈당 강화제, 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연구 결과들 대부분이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100%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뇌를 망가뜨리는 걷기 습관이나 생활 습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습관들을 바꾸면 뇌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기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망가지기도 하고 다시 환하게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마치 정원의 꽃처럼 말이에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들어버리지만 정성을 들여 가꾸면 아름답게 피어나죠. 오늘이 바로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시간 하나만 바꾸고 생활 습관 몇 가지만 개선해도 앞으로 10년, 20년에 내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오면서 정말 많은 기적 같은 변화들을 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